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진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네, 저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게 소외되고 있어요. 안녕. 순환매가 진짜 너무 세요.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오늘 장이 이렇게 안 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조금밖에 안 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오른쪽이 2차 전지인 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뭐 이렇게 뭐 모건 스탠리의 그거 잘 모르고 한 얘기거든 내가 보기엔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제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없다. 때 이런 이제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수급에 의한 영향을 상당히 좀 크게 받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또 이런 얘기하면 욕 먹긴 하겠지만 욕 먹어도 할 얘기는 해야지.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계속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수급적인 요인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요즘엔? 팔 사람이 없는데. 저기 털려 있다 이거지. 빈집이다 이거지. 그렇죠. 빈집이죠. 들어가면 주인이야. 예. 그거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 오르니까 밑에 이제 그 2차전지 소부장들 그냥 따라서 그냥 쭉쭉 오르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이미 다 죽어 있는 섹터는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동안 또 이제 반도체는 7월 이후부터 그냥 계속 약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하락세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력기기 그것도 위에서 한창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조선주도 상당히 좀 방어주 역할을 잘 하다가 조선 바이오는 사실 반도체 떨어질 때 많이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을 둘 다 이어갔고 오늘은 2차전지랑 화장품이 좀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선행성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선행성을 대비를 전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반등도 선행성이라는 거는 잘 알고 턴어라운드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장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오늘은 좀 대부분 힘들지 않았을까. 전 지수가 0.2% 코스닥도 0.2% 상승해서 끝난 게 너무 체감이 안 돼. 아니 근데 오늘 코스닥 상당히 부진했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는 거는 그리고 바이오도 좀 못 올랐나? 바이오는 안 되는구나. 어쨌든 바이오도 빠지고 2차전지 빼고는 코스닥에서 다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2차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엄청나게 급락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란 걸 감안하면 워낙 지수 영향이 큰 게 올랐는데 이게 플러스가 별로 안 났다는 건 다른 건 많이 빠졌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대부분이 반도체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이 오늘은 좀 아침부터 하락을 했었는데 오후에도 그걸 복구를 못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전에 같이 빠졌는데 오후에는 좀 복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죽했으면 아침 방송에 우리는 피크 아웃 이어야만 해. 그래야 현재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런 제목을 달았었어요. 왜냐면은 수출 실적 보니까 아직 피크 아웃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이제 엔비디아를 겪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보는 시각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피크아웃이라고 들이댔잖아요. 걔는 그래도 주가 고점 부분이잖아. 근데 이제 반도체도 한 40% 늘었는데 전에는 50% 늘었다가 이제 40%로 줄어드니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아니 얘는 왜 바닥에서 피크아웃을 주가 바닥에서 왜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웃겨 죽겠네 아주 진짜. 어쨌든 오늘 지수는 잘 방어를 했는데 저 어마무시한 적자가 기대됩니다. 주가만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분기에 적자 전환 근처까지 떨어지고 내년에 100% 적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가 떨어진 거 봐서는. 심지어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좋았잖아요. S&P나 나스닥 둘 다 1%씩 상승을 해서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이었습니다. 그 실망스러웠던 이유를 찾자면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 발표한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2차전지 업종이 상승세 대부분 기록했는데 철강금속 업종, 화학 섹터 이쪽에도 2차전지가 대부분 좀 끌어올렸고요. 보험 섹터도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리안리, 삼성화재 이런 데가 한 4% 내외로 상승을 해서 밸류업들은 여전히 좀 약세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기전자 섹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아니라 2차전지주들 포스코 퓨처엠 이런 데는 15% 상승, LG엔솔 6% 상승,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삼성 SDI는 LNF도 4%대 상승하면서 2차전지주들이 상승 종목들 다 휩쓸었고요.
제일 많이 빠진 건 의료정밀. 여기에서도 DI, KC텍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하락을 많이 이끌었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조선주와 현대차 둘 다 3, 4%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수출이 좀 빠졌죠.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이어갔고요. 근데 뭐 바이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커버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많이 나빠졌고요. 2,000원치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리포트를 1일 날 휴일이었죠. 어제였죠. 네, 냈더라고요. 그 규제 변화로 인해서 EU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EU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이 CO2 배출 목표를 118g 킬로미터당 에서 93.6g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규제 변경이 전기차 판매를 25년도에 최대 40%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했어요. 특히나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4년도에 160만 대에서 25년도에 220만 대로 늘어나고 EU의 전기차 침투율은 올해 15%에서 내년도 20%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이제 배터리 설비 가동률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규제 변화로 인한 수혜를 겪으면서 가동률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24년도에 68%, 25년도엔 80%로 가동률도 개선이 될 거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과 마진이 회복될 것이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CATL을 예로 들었는데 헝가리 공장 캐파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해서 한 30%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유럽 시장의 이런 성장에서 중국은 조금 떨어지고 한국이 대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저기 감축 배출 목표를 감축한 거에 따라서 모두 맞춰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감축 목표를 대전제로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25년에만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할까요? 24년, 23년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24년, 23년은 감축 목표가 있었어요. 네. 달성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달성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대로 하면 24년도에도 달성했어야 하고 그러면 왜 24년도에 갑자기 차가 안 팔려? 아, 저 배출 목표가 없었겠냐고. 있었지. 매번 있었어. 근데 그러면 이번에만 160만 대에서 220만 대로 증가되나? 그럼 이번에도 24년도에도 증가했어야지. 그게 뭔가 되게 단순한데 논리가? 이때까지는 못 맞췄는데 25년도에는 딱 EU의 규제에 딱 충족을 다 시키는 거를 과정을 해서 네. 판매량을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대전제로 하니까 그러면 다 따라와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연기관 애들이 문기적 되고 있거든. 문기적 되면서 막 이렇게 질질 짜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 그럼 좀 봐줄게.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 유럽에 지금 계속. 지난번에 유로 그것도 내놓은 것도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진전이 안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전제를 너무 강하게 믿었는데 네, 뭐 이런 시장에서도 뭐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따라붙었는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아니고 좀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빈집이니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외국인 또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붙은 사람들은 뭐 그런 논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서는 윈터 다시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을 작살내더니 이쪽에서는 또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핵이네 지금 보니까. 네,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시장. 근데 잘 맞는지 제가 볼게요. 2차 전지 이 글을 보는 순간 난 모건 스탠리의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뭐라고? 이렇게. 네. 어쨌든 이러한 논리로 모건 스탠리가 여러 기업들 목표가를 좀 올렸어요. LG엔솔은 투자 등급도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 웨이트로 올렸고 목표가는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유럽의 이 CO2 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LG엔솔이 볼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LG엔솔 지분 80% 넘게 갖고 있는 LG화학도 마찬가지 논리로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시켰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금 올렸고 포스코홀딩스도 목표가를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에코프로 BM도 오늘 많이 올랐죠? BM이 한 8% 오르면서 저번 주에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었는데 다시 에코프로 BM이 알테오젠을 제치고 1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논리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하는 증권사도 있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이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동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줬습니다. 이후에 이 배출 규제 강화로 25년도에 순수 전기차 판매가 40% 급증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언급을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EU의 CO2 규제,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 둔화에 따라서 CO2의 10%는 이미 감축이 됐다. 수요 둔화에 따라서.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출 규제는 평균 기준이라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늘리거나 대형 SUV 판매를 줄이는 식으로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 무조건 네. 순수 전기차만 많이 막 팔아제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미죠. 네. 네 번째, 목표치를 상회한 업체들과 상쇄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모든 네. 업체들이 이거 도달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긍은 사실 뭐 유진의 의견에 조금 더 가기는 하네요. 네. 아직까지 뭐 광물 가격이라던가 이제 펀더멘털이 올라온다는 이슈가 포착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 8월 수출 데이터 여기서도 좀 볼 수는 있는데 조금 부진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수출액은 이제 4억 5천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60% 정도 줄었습니다. 중량이 한 39% 줄고 단가가 한 35% 줄어서 네. PQ 둘 다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전년도 기준이긴 합니다. 네. NCM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61% 줄었습니다. NCA는 51% 줄어서 양극재 두 가지 종류 모두 다 좀 많은 하락폭을 좀 나타냈고 2분기 수출액은 1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7, 8, 9월 중에 7, 8월이 지금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2개월치가 나왔는데 8.5억 달러였습니다. 2분기 3개월치가 17억 달러인데 이번 3분기에 2개월치가 8.5억 달러로 한 3분의 2 정도 지났는데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나머지 한 개월이 지나도 전년 대비뿐만 아니라 전분기 대비도 역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네. 네, 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걸 뭐 반대하는 거 아니고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라는 걸 고사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펀더멘털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역성장, 중국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하고 하등 상관이 없죠.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를 앞장선 게 리오도 테슬라를 앞장섰어요. 판매량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정말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2차 전지 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거긴 지금 역성장이거든요. 전기차가. 그럼 뭐 ESS가 늘려서 그거를 커버리지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전기차 규모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같은 거는 ESS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건 아직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반등할 거니까 먼저 갔다? 그건 수급의 마음이고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그러면 수급이 비었다? 그건 오케이. 네, 수급이 비었습니다. 수급이 비어서 사면 사는 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맞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펀더멘털이 아직 돌지 못했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에 뭐 대응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뭐 그 펀더멘탈적인 반등은 좀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미 빈집이고 사고 싶은 사람 마음 여기서 조금만 더 마음까지지. 사면 외국인이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한 15% 20%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2차 전지에서 많이 봤잖아. 내가 비싸다고 한 다음부터 2배 올랐어. 그래서 개욕 먹었잖아. 이거 비쌉니다. 근데 개욕,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거든. 그러고 나서 엄청 개욕 먹었잖아. 근데 하이라이트 구간에 더 비싸다고 얘기했다. 진짜 개욕 먹었어. 네. 그렇죠. 근데 하이라이트 구간에 그 떨어진다는 쇼츠를 올리셔가지고 개욕 먹었어. 더 욕을 먹으셨죠. 댓글 300개야. 네. 욕하는 댓글만. 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8월에 나왔는데요. 8월 달 기준으로 최고치 나왔어요. 수출이 119억 달러 정도 나왔고 전년 대비 38.3% 늘었습니다. 38%면 엄청난 증가율이긴 한데 상당히 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좀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으니. 그렇죠. 네. 지금 최근 4개월 연속으로 50%대 증가율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8%로 이렇게 둔화가 되니까 예, 성장률 피크아웃이다라는 논리가 좀 나왔습니다. 유진증권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을 텐데 요게 해소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유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최근에 반등하는 대중 수출 이것도 미국 규제를 대비한 선제적인 수입 확충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조금 비관적인 미국 전망을 규제? 좀 했습니다. 미국 규제는 뭘까?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규제를 대중 하니까 수출도 이걸 대중 대비해서 그렇지 맞지. 네. 대중 수출은 그럴 수 있지. 항상 문만 열리면 애들 무조건 사재기 하니까. 그래서 네. 불안해서 지금은 먼저 사기 때문에 중국 수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네. 의견입니다.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PC용 범용 디램 고정가가 DDR4예요. 8기가 2.4% 네.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23년도 8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 고정가가 하락한 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매것이지만 네. 네, 메모리 3사가 7월달에 가격 협상에서 전월 대비 8에서 한 13% 높은 가격의 협상을 마쳤는데 일부 모듈하우스에서 판매 감소로 가격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는 디램 고정가가 그래도 4분기에 3에서 8% 추가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3분기에는 근데 8에서 13%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4분기에는 추가로 더 올라가긴 하지만 3에서 8%로 3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수출도 비슷하게 성장률이 피크아웃 되는 논리입니다. PC 판매가 참 부진하기 때문에 범용 디램의 수요가 좀 감소되는 것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HBM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4분기에도 추가로 전분기 대비 10에서 15% 네. 가파른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낸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3분기에는 5에서 10% 상승하지만 4분기에는 최대 5%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네네. 아침에 되자마자 6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후에 다 커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복구는 했지만 네. 소부장은 장초 하락분에서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프로그램에 밖에 있잖아. 소부장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밖에 있어가지고 못 쫓아오지. 네. 오전에 이 선물 매도세에 소부장도 같이 이렇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졌는데, 떨어져요. 심리로. 네. 네. 수급상 커버는 못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외국인이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하이닉스는 64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요. 네. 근데 소부장은 그렇지. 좀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한없이 떨어진 게 아닌데 삼전은 지금 보면 블랙 먼데이 저점에서 그렇게 안 멀어. 오르다 말았어. 블랙 먼데이 저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주요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고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HBM 관련주들이 오늘 좀 낙폭이 좀 컸고요. 네. 반면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노무라에서 실리콘2의 목표가를 71,000원으로 제시를 네. 하면서 글로벌 확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KBT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KBT는 미국에서 이제 확장 초기 단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런 의견을 예전부터 몇 번 이렇게 지속을 했어요. 주된 논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대부분 온라인인데 네. 오프라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아직 여기서 기회가 좀 많이 남아 있다. 이걸 준비하는 게 실리콘2의 이번 물류창고 인수인데 미국 서부 해안에 기존에 있던 창고보다 5배 이상 큰 물류창고를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리콘2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700억 규모로 물류센터를 인수를 했는데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건물 두 개를 매입했는데 하나는 뭐 신규 사무실, 하나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공급망 운영이 더 효율화될 것이고 화장품의 재고 분배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오늘 6% 정도 실리콘2가 상승을 했고 뭐 VT도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CLC 인터내셔널 2% 상승했고 뭐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좀 오늘 상승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원래 이거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가 해야 될 건데 걔네들이 안 하고 다른 회사들이 해. 그렇죠. 난 이걸 보면서 와, 이 역동성. 진짜 역동성 대단하다. 사실 이게 진입장벽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 다른 쪽에서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쭉쭉 하니까 뭐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내서 축축 치고 나가기 어려운 배부른 큰 회사들은 못하는 걸 작은 회사들이 막 치고 나가서 해버리네. 네. 난 너무 신기한데 이거 노무라 저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달 받을 때는 너무나 많거든요. 한국의 이 화장품 대줄 업체들은 수십 개가 넘을 거예요.
양품의 제품들을. 네. 네. 아니 나 심지어 내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다이소 화장품도 써봤어. 생각보다 괜찮던데. 깜짝 놀랐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피부가 약간 거북이 껍데기 같아서 그런가? 여자들은 다 알겠지?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나 그냥 그냥 얼굴에 한번 발라 찍어 바르다가 안 되면 다리에다가 발라야지 이러고 샀는데 하나는 다리에만 바르고 있어요. 하나는. 근데 하나는 괜찮네.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얘네들한테 공급해줄 회사 어디 한두 개는 아닐 것이다. 거기보다 마진이 좋을 테니까 다이소보다는. 그렇죠. 화장품의 품질도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 한국 그 K뷰티가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그 여자들이 화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현재 한국의 남자들이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하고 있대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백인 여자들 화장 거의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독일은 1년에 한 번인가 한대. 네. 그러니까 미국의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작년도에 독일 가족하고 한번 만나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내 나이 또래야. 그 부부가 우리 부부 또래거든. 근데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더라고. 왜 그렇게 자글자글하니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거야. 우리는 막 맨날 저녁마다 가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여자들이 뭘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요? 막 7, 8개씩 이렇게 바르잖아요. 아니 뭘 또 쓰고 있잖아 이렇게. 마스크팩이요? 마스크팩도 쓰고 뭐 이렇게 두터운 모도 하고 별 희한한 걸 막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 젊은 애들은 SNS를 보니까 할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이 시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클 거다 앞으로. 실제로 그게 틱톡 이런 거 영상에서 한국 화장품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막 뷰가 막 1억 뷰가 넘어가고 막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여행 다닐 때 옆에 뭐 여자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 듣고 그래서 친절을 받잖아. 그럼 마스크팩 하나를 딱 줘.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니 중앙아시아 이런 데 있잖아. 약간 동유럽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하나 주면 막 좋아하던데. 나도 다음부터 가서 이거 싸갖고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싸갖고 가서 그 빈자리에다가 여행 선물을 들고. 또 누가 주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마스크팩 나보다 더 아저씨였어. 한강 넘어 아저씨가 퇴직 거기서 나 깜짝 놀랐어. 눈이 번쩍 띄어져. 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아저씨 봐라 막 이랬다니까. 네. 한번 들고 와보시죠. 네. 네, 그리고 그 주말 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제 금투세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금투세 논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폐지도 안 되고 유예도 안 된다. 다만 이제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보완을 해서라도 내년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법이 유예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유예하자고. 유예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유예하고 완화와 유예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다른 것까지 뭐 예를 들어 상법 개정 뭐 그런 얘기도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 그래서 상법 개정 오케이 좋아 이랬는데. 네? 근데 조금 부정적으로.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얘기 나온 건 없어요. 거기서. 그렇죠. 뭔가 깨졌다는 거야. 뭐 합의는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예전에 예상했던 대로 합의를 만약에 하더라도 뭔가 이제 받고서 줄 거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는 조금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네, 뭐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고 네. 혹시나 정말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서 내년도에 시행할 가능성도 이제 좀 염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ISA는 확대하겠다 그래서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 아니 ISA 확대도 확대지만은 지금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줘 좀. 나 참. 그렇죠. ISA 확대하는 거는 이제 겉으로 보나 실제로나 부자들한테 보다도 이제 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더 상대적으로 훨씬 크잖아요. 금액이 연 2천만 원 정도였고 그동안에 그런 거 1억까지밖에 안 1억까지밖에 못 넣어서 뭐 100억 자산가가 이거 ISA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 세제 혜택도 지금 있는 것보다도 뭐 2배로 늘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기도 하니까 ISA로는 뭐 1인 1 ISA는 꼭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안 만드신 분들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꼭 만드시고요. 저 ISA 제가 얘기 드리니까 우리 닉네임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안지원, 유진호, 류우현 찾아가지고 타사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ISA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터 보낸 지 한 달 전쯤에 레터 보내서 비중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비중 조정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빼고 하나가 너무 빠져서 그건 버티자 했는데 더 빠졌어. 그거 빼고 나머지 비중 조절한 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ISA 안 되면은 뭐 무료 수수료 적용도 되고 200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세가 안 내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알았는데 만약에 그걸로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주식에서 만약에 손실을 봤어요. 생주식. 네, 내가 배당으로 200만 원 소득을 얻어서 이제 비과세한도 채웠으니까 이제 해지해야지라고 하는데 200만 원어치 손실 본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양도손실이 200만 원 찍히잖아요. 이게 상계가 돼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다시 이제 200만 원 추가로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손실이 났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고 예전에 가입을 21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뭐 입금을 그 이후로 안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만기가 안 됐다면 한도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네, 최대한 입금하셔서 혜택 챙기시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연말에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거 5% 이상 배당 주는 거 셀렉에서 사놓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당 소득세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15.4%. 일반인 기준으로. 네. 종합과세자들은 훨씬 높죠. 네. 그 배당 소득세 혜택이 있으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하시는 분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위주로만 ISA 사놓으시고 배당 안 주는 그런 주식들은 그냥 다른 계좌로 하시는 게 제일 그렇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배당 지금 8월 달이라 배당 투자하기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밸류업 관련 배당 주식들은 올라 있지만 나머지 덜 밸류업들이 있어. 아직 밸류업 발표 안 해. 오늘도 보면 FN가에도 밸류업 발표하고 15%나 올랐거든 주가가. 근데 아직 밸류업 발표 안 한 밸류업 부근에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지금 딱 찬스입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그 지금 이번 주에 만드시면은 그 원금 보장 5.5%짜리로 혜택을 그 DLB라고 그거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CMA에서 3.1%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을 안 떼잖아요. 그래서 3.7% 정도 받는 효과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거는 5.5%짜리 3개월 만기로 이제 DLB를 하니까 이건 회사에서 원금 보장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요거는 가입하시면은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3개월이랍니다. 3개월. 네, 네. 3개월 동안 5.5% 금리로 이제 굴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서 꼭 그 저희 직원 이름을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컨설턴트 앱에서 컨설턴트 치시고 우리 후배들 이름을 꼭 좀 계좌 개설할 적어주시면 때 될것 그 같아요. 추천 직원에 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그 입금 안 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이제 컨설턴트 등록을 하셔가지고 입금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도 받으시고 내년도에는 더 혜택이 커진다고 하니까 최대한 뽑아 먹을 만큼 이제 혜택을 뽑아 먹어야죠. 9월 보름쯤에 메일 한번 써야 되겠네요.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